그 이상의 직통연결 상업시설,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을 하나로 결합한 49층 랜드마크 타워. 타워가 도시를 키운다. 신중동역 랜드마크 프루지오시티 1월 오픈 예정.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는 부천시가 광역동 시행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복지 체계를 일부 재편하고요. 그리고 올해 아마 정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라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일단 노인, 장애인, 아동 순서대로 지역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서 치매 안심센터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내 집 가까이서 필요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 역시 주차장입니다. 29%였는데요. 실제로 원도심 지역 19%, 20% 정도밖에 본 정책 번역안 소개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원도심 주거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미국을 가는데 갔다 와서 그와 관련된 정책 발표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같이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가 재생 분야가 부천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또 작년에 그 법률이 개정돼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시가 예산을 과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 절약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는 이익이 더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하고 빠르게 또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고가 났고요. 아마 3월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두 번째가 종합농장 이런 융복합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합농장도 지금 시에서 이제 과거에 계획돼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우리 시와 또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LH 측과 협상을 하고 있고요. 협상대로 되면 과거 계획표보다는 좀 더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종합농장 이론에는 저랑 부천시에 필요한 팁 관련 시설들 저쪽에 다 집약시켜 볼 생각입니다. 사업과 함께 가는 게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고 특히 저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지금 중점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사분기나 이 정도 되면 시작이 이제 사업과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 군대 일원 도시된 사업도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또 협의되는 과정을 보면 부천시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당연히 우선 계속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한 땅들도 최대한 확보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시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률 8.7%, 취업자 43만 명이 목표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좀 지원하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 시가 그 일드림 센터와 관련된 복비를 좀 떠나서 일자리와 기업들 간의 그런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천 임대 취업재단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확산과 관련돼서도 노동인권 조례 아마 기업인들 저런 거 만들면 좀 불안해하실 텐데
부천시가 그래도 노사 상생의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어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 노동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바탕 위에서 또 우리 기업들도 기업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할 생각입니다. 우리 또 기업들을 위해서도 제가 부서에도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일즈를 시장에 나서 하겠다. 대기업을 만나서 뭔가 할 게 있으면 늘상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시장에 나서서 기업들과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잘 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혁신이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예산도 책정돼 있고 관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필요하면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중소에서 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수출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시장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기업들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지원 활동에도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천시가 자랑하는 전략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등 5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지원을 통해서 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장 되자마자 로봇 기업들한테 우리 시에 주차 로봇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구체화돼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부천시 관내 부품을 다 사용해봐라 했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시에 있는 그 주차 공간을 60%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와 손잡고 또 필요하면 상용화될 때 필요하면 시가 나서서 또 홍보도 하고 영업 활동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한 250억 원 가량을 발행할 계획이고요. 있는 자영업자에서 그 가게에도 사용할 수 없고 그 이하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마 부족하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숨쉬는 부천 관련인데 부천시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작년에 큰 상을 받았듯이 앞으로도 대기, 물, 녹지에 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제로가 될 리는 없겠지만 저랑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이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정책 지금 발굴 또 어제 그저께에도 우리 토지주택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과 MOU를 체결해서 다른 곳에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을 좀 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대로 준비해서 가장 앞서가는 그리고 미세먼지 분야에서는 부천이 가장 좋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정원 사업인데요. 작년 부천에 그 정원 박람회가 있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아까 설명드린 원도심 쪽의 주거환경 불균형 해소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신도심 쪽에도 25년 이상 그 신도시가 지금 경과되면서 노후화 대책들이 상당히 기존에도 정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을 정원 사업도 펼쳐질 걸로 봅니다. 함께 그린 부천이고요. 공원의 물과 녹지를 활용한 것도 있고 장기 밀폐 공원 부지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11개 공원, 17개 공원을 만들 생각입니다. 도심 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러 곳에 실개천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대책 겸 또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신곡천을 복원하면서
주변보다 신곡천 부근이 한 온도가 여름에는 2도 정도 낮다고 합니다. 여름에서 면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뿐만 아니라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천시의 그 제2용수가 지금 많이 남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 그림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상동시민회관처럼 이 송내대로 맞은편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부서에 제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쪽에도 이쪽 상동길 건너편 쪽에도 같은 시민회관 같은 제2의 상동 시민회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안심 수돗물 관련해서는 지금도 표준정수 시스템을 부천시가 갖추고 국제인증도 받았는데요. 갈수기가 되면 수돗물에서 민감한 분들은 상당히 그 냄새를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지금 시가 이미 추진해 왔고요. 꾸준히 해서 22년까지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방범 CCTV가 6,704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전국에서 최대 밀도로 지속적으로 CCTV 성능도 개량해 나갈 생각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런 CCTV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수도 같은 경우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일부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괜찮은 성과를 하고요. 그걸 활용해서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구축에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도 지금 철도망 소사 대곡선, 원정 홍대 입구선 추진에 부천시 역할을 충분히 다하겠고요. 도시형 버스 번호판 설치로 시민들이 좀 편해졌습니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원도심 쪽 주차장 난입 쪽 한데 이 그림은 지금 1호선 철길 위에 특히 철길 위로 저 구조물을 만들어서 주차장, 공원 등 필요시설들을 해볼까 지금 정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시흥 같은 경우에 그 고속도로 위에 하늘 휴게소를 만든 것처럼 저희도 저렇게 하면 소음, 미세먼지, 그 다음에 필요한 주차 공간, 공원 등이 다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제가 좋아서 슬로건 자체가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린다 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성실, 문화 관련된 파트인데요. 부천 아트벙커 B39가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웹툰 융합센터 건립, 부천 문예회관 건립이 그동안 힘들게 해서 이제 올해부터 착공되게 됐습니다. 펄벅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시립박물관, 부천 체육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됩니다. 과거 소각로 쪽에 위층을 리모델링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중국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공기 정화 탑이라고 해서 60m짜리 보면은 보통 공장에 나오는 불 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60m짜리 공기 정화 탑이 좀 시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미세먼지 농도를 한 20%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문예관입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위치 문제나 예산 문제나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 또 문화특별시로서 위상뿐만 아니라 저 자체가 훌륭한 또 관광장도 될 수 있고요. 외국 사례, 성공한 사례들에 대해서 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연시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공연하는 장면, 연습하는 장면에 대한
관광자원과 웹툰 융합센터도 지금 이제 빠르게 추진해서 부천의 특징적인 제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잘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하는 건데요. 문화를 산업화시키자는 그런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관광지에도 영화 관련된 스토리부터 시나리오, 작업, 촬영뿐만 아니라 번역, 그다음에 논평, 평론까지 전부 다 입주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우리 부천 시립박물관도 올해 안에 건립되게 됩니다. 고강 생산력 전시관 건립도 이루어지고요. 펄벅 테마파크도 조성이 됩니다. 우리 부천이 유네스코 문화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홍보뿐만 아니라 부천 출신의 문화인들을 좀 제대로 알리고 또 필요한 이런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공원 조성 또 문화적 유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자원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각가지 축제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영화제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영화제, 판타스틱 영화제 잘 활용해서 또 시기를 조절해서 일부 축제들을 좀 필요하면 시기를 조정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천이 자랑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구축입니다. 그래서 부천 국민체육센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노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전학년 부천 아트밸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진로 진학 걱정 뚝이라 표현하는 건 저의 시의 의지의 표현이고요. 각종 진로 교육과 관련된 지원에 매진하겠습니다. 반대로 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분야도 등한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여기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교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학교별로 한 개 체육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도서관 이용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관심도 아주 시민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도 이런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우리 학생도 계신데 광역동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시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거 구청이 폐지되면서 이미 광역동 체계로 넘어간 게 정상인데 지금 과도기 체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동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나 그런 이제 장점 위주로 장점이라기보다는 그 광역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인데요.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좀 재배치하고요. 동해 나간 인력이 지금 700명 조금 넘는데 80명 가량의 여유 인력이 새로 생기고요. 그런 인력을 민원이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광역동시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개 광역동으로 재편되는데 그 10개 광역동장에게 과거 구청장과 같은 권한을 주도록 지금 업무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F에서 정리된
광역동장의 업무를 제가 보고받았는데 광역청장 권한보다 두 가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걸 하나 더 주고 예산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민원들이 빠르게 좀 해서 시간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역동장이 뭐 필요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각종 각 분야 생활 민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빠르게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요. 주민생활동에 폐지되는 일반동 거기는 뭐 일반동 폐지되면서 행정 서비스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현장 민원실을 남기고요. 민원 재증명 발급이나 복지 서비스는 그쪽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꼭 일반동이 없어도 되는 개인들은 광역동으로 다 몰아서 필요한 분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고 여유 청사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들 또 자치 활동을 위한 시설들로 활용되는데 다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들 복지가 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화되겠고요. 시가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제일 필요한 게 어른들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일자리 늘리는 정책도 저도 펼쳐나가는 생각입니다. 건강 관련해서도 임산부 건강관리교실과 산후조리 지원, 어린이와 관련해서 치과 주치의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마을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센터하고 이제 광역동 중심 광역동이 될 곳인데 도시재생 사업이나 소사대목공 전철, 그다음에 신곡시민회가 간판 개선 사업, 소사 한구역 도시재 환경개선 사업 등이 진행 중이고요. 이 일정이 지금 많아 보입니다만 권역별로 보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이번에 역곡 주택지구 지정되면서 부천 대공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그 사업이 그 안에 지금 역곡지구 같은 경우 72% 이상이 녹지 공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시민회관 정비, 공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생활당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업들이고요. 상황 과정입니다. 송내 1-구역 재개발 사업, 송내 1-1구역 재건축 사업, 송내 타이치 입관, 신곡도서관, 부천공원 고용주차장 사업. 성공적이고요. 오정동 선생님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동 시제 지금 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토지를 매입해도 어떻게 하면서 좀 권역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부분은 좀 문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먼저 손을 드신 다음에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대장동 그 개발 계획이 그 국가에서 하는 그 속도하고 저희가 늦어질 거를 저희는 많이 염려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 늦어지면 그 집가도 또 개발費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래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좀 빠르게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부산구 계양지구 지정과 관련된 또 우리 개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제가 오픈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계양지구가 첫삽을 끌 때 저희도 같이 첫삽을 끌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들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올해 중에도 또 추가적인 아마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좀 계양지구 개발될 때 같이 가야 광역교통망이나 나머지 기반시설들이 뚝뚝해서 그걸 알고 있거든요. 비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용이 절약되고 저희도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싼 값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기라든가 실제로 거기가 중요한 게 부천뿐만 아니라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쪽에 관음교통망이 그 철도나 도로가 구축이 되면 부천시 교통망도 그쪽으로 남쪽으로 양쪽이 해소가 되게 돼서 대장동이 시 전체를 위해서도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관음교통망을 생각해보면 시 전체 교통 흐름이나 이런 요 지역에 인천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럴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네, 먼저 부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 오정구 삼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성적 대표 하재환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그 이 많은 재정 중에서 기업인들에서 나오는 이 세수입이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015년 재정 규모를 보게 되면 그 밑에서 세 번째 1.4%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시 재정을 꾸미는 데 있어갖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런 말씀은 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김만수 시장님께서 계시는 그 전임 이 시장님께서도 기업인들을 나름대로 약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기업인들의 모임 같은 데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소외대응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 그 시장님 쪽에서도 나름대로 기업인들을 너무 이렇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가정도 한 나라도 한 회사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큰 불만이 있더라도 문제가 그렇게 많이 좀 생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1.4%라고 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이렇게 비중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에 대한 부분 아마 64억인가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일 것 같고요. 나머지 경제와 관련된 그 지원, 소상공인이라든가 아까 말한 지역 카페도 사실 그쪽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좀 많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 송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기 6개월 동안 생각만큼 기업인들의 고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서 올해부터 시간을 늘려가고 이렇게 기업인들을 위한 시간도 많이 활용했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까 좀 제가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일즈도 있으면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의 우리 기업들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할 생각이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도 열심히 좀 기업인들을 위한 뭐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 늘고 세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뭐 기업들에 대한 거리감 있거나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바깥에 잘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1단지를 관리하는 이종국입니다. 오늘 그 시장이 바쁘신데 참여해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기업 지원제에 대해서 잠깐 그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한 30년간 생활하며 한 20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수출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상공회의소나 기업 지원과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외 시장에 조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었는데 보다 좋은 그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제가 이제 부천시 행정분야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기업 지원과만 이렇게 배석을 해서 시장 개척단이나 수출 촉진단, 뭐 전시회라는데 이런데 기업 지원과만 가는데 좀 그때마다 일부 기업인들과 논의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좀 부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공무원들 어떤 시각을 좀 전문성에다가 좀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부천시 공무원들과 부천 기업 간의 수평적 소통을 통해서 보다 좋은 부천시 좀 아까 말씀하신 것 따뜻한 부천 더불어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천 기업의 수출 촉진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해외 활동을 할 때
기업조합과뿐만 아니고 도시나 도시 관련과나 어떤 주택 관련과 이런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두세 명째 같이 동행을 해서 시야를 좀 더 다각화하면 어떤 균형적인 감각들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뭐 일부 피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꼭 경제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좀 뭐 제가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열을 했습니다. 원혜영 의원님이 쓰신 책 중에도 보면 새 것이 없고 잘하고 있는 거 가져와도 충분하다고 말해서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와 같이 매칭시켜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기업적과 나갈 때 벤치마킹을 가는 팀이 같이 따라가서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그렇게 묶어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그쪽 지역 수출 활동도 보고 돕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하게 되니까 저도 필요하면 우리 기업인들과 같이 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교양도는 살고 있는 양호성입니다. 그저께 저 김포 부천 방송을 대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 그 교양동 근처에 옥길동이라는 그 신도시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젊은 아줌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앞으로 아이들 걱정이 많아서 오히려 더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데 고등학교를 질 수 없게는 그런 아마 대답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청장님 또 시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결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양호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의견이 딱 그랬습니다. 지금은 부족한데 그 고등학교가 지금 하나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멀리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학교를. 근데 교육청에서는 향후의 인구 추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몇 년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가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있어서 저와 그 지역구 국회 김상현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육부 쪽에 또 교육청에 말씀드린 게 나중에 다른 걸로 활용된다고. 일단 고등학교 자체는 시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라. 나중에 다른 건물로 활용한다고 일단 만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해놨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 부분에 좀 수긍하는데 조금 지나면 그 학교가 필요 없을 정도의 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게 뭐 교육청적인 답변을 더 강력하게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장다선 시장님으로부터 부천의 미래 설계를 듣는 좋은 시간이라서 아주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정 전반을 설명하다 보니까 산업 정책, 특히 제조업 기반의 도시 부천의 구체적인 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설명 또는 논의가 없었더니 아마 아쉽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아마 시장님이 또 주관,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시청 간부들하고 같이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단 또 상임단과 좀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의견 전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기 또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는 명확하게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그걸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라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이런 지원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결국 받아먹는, 땡겨오는 도시, 지방정부가 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대응 체제보다 훨씬 강화된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또는 추진 사업들을 우리 부천시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우리 부천시청과 상공회에서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제가 조천영 회장님께는 요즘에 신년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공회에서도 정보 수집과 기획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부천이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기업 지원가 있지만 저는 항상 우리 국회에서도 강조하고 시장 때도 강조하는 거지만 민간 부분과의 협력하는 능력과 자세가 얼마나 제대로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일의 성과 또 중앙정부의 일의 성과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이 자기 예산 가지고 사업 막 하고 그러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공회에서나 여러 경제인 단체와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더 협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일하는 자세와 분위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 정책들이 시행될 때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하고 좀 더 멋진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사업으로 끌어올 수 위한 어떤 체계적인 노력,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니까 산업공단이 있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 휴게시설, 타가시설 이런 걸 강화한다는 보고를 제가 엊그저께 우리 당의 정책위원장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과연 우리 부천시가 그 대상에 들어가고 있을까? 그야말로 가장 먼저 공업 지역이 조성된 건데 그 뒤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높은 수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이런 데 중심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제가 해서 우리 의원실이나 김경희 의원실 협력하고 또 시청에서도 좀 현황을 좀 파악하자. 산업환경뿐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전체에 아까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그 원흉 중에 하나가 이 레미콘 공장입니다. 이게 내동보다 삼정동, 오정동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공장들이 1차 피해자고 2차적으로는 오정동, 삼정동, 내동 주민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도로가 파괴되고 그 제조 과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지금 제대로 측정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악순환을 하는 그런 거라서 저는 어쨌든 별도의 레미콘 공장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시 경기도 또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오염 발생에 대한 어떤 점검과 관리 시설을 좀 제대로 작동시켜서 현재 레미콘 공장도 현재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위생 기준, 환경 기준을 제대로 갖추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환경 관리 기준과 또 그 기준에 맞는 업무 집행을 해서 저희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 문제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우리 장 시장님 행정에서부터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성개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성개빈 화이팅 할게요. 아니 여성개빈까지 듣고 하나 둘 셋. 그래. 자 하나 둘 셋. 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다단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명실 많이